자, 전국유신 경마팬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정복조 시즌4 진행의 임승진입니다. 오늘도 우리 원정일 위원님, 네. 박 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경마를 맞추는 거는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의 방송의 모토가 정복조입니다. 정보, 복귀, 조교. 삼위일체를 해서 답을 한번 내보자. 또 3위 그 세 가지의 내용을 갖고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고 또 판단하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방송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뭐 자랑이 아니고요. 자랑은 아니고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내가 몇 경주를 승부를 하겠다. 또 몇 경주는 또 이런 내용이 있다. 어떤 경주는 이런 내용이 있다. 사전에 각을 다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다른 놈들을 보면은요. 물론 이제 경마가 맞추는 건 뭐 어떻게든 맞추면 되죠. 되기는. 근데 이제 노력을 않고 뭐 뒷발차기라든가 당연히 배당판을 보고 뭐 그러니까 나는 옛날부터 배당판 보고 맞힌다는 애들은 나는 진짜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당일날 배당판을 보고 맞힌다? 배당판을 보고 맞힐 것 같으면 뭐하러 예상가를 해? 아 그건 안 맞는 것 같아 좀. 그래서 나는 그 말을 제일 싫어하고 또 남의 예상 컨닝에서도 맞히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뭐 그런 게 나쁘다고는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정복조 저희 새 멤버들만큼은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사전 완벽한 준비를 단계를 거친 결과를 말씀을 드린다는 점은 자랑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우리 박 소장은 또 현장 실황 중계를 또 코레아에서 하고 있고 또 우리 원정일위원은 주초에 또 경마 그 조교 방송을 또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면서 정말 야, 너희들 좀 괜찮다 이런 평가를 좀 내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농협중앙회장배 서울에서 혼합 2세마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부산에서는 경남 도민일보배라는 타이틀로 혼합 2세마 대상 경주가 펼쳐진다는 점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자, 11월 19일 일요경마 정복조 시즌4 지금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처 우리 원정일은 58경주, 박 소장의 39경주, 임성진이가 47경주 미리 예고 말씀을 드립니다. 1경주 출발하겠습니다. (1000m입니다) 6등급의 12마리입니다. 원정일. 네, 8번마 어메이징 피스를 노리고 있습니다. 데뷔 전 12번 게이트 달고 해우 편성에서 세 번째 따라가다 무너졌습니다. 1300m에서. 자, 데뷔 이전째 거리를 확 줄여서 내려왔는데 승환이 말머리로는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말머리 자체가. 근데 이번에 뭐 안쪽에 뭐 3번도 좀 빠르고 4번도 좀 빠르고 6번도 좀 빠르기는 합니다만 최근에 행보를 봤을 때 8번마 어메이징 피스가 조기했던 모습 6등급 뭐 라운지왕이라는 마피라고 병업을 하는데 뭐 데리고 놀아버리더라고요. 그냥 따라도 못 옵니다. 이 8번마 어메이징 피스 뭐 가장 전개적으로 그리고 뛰어왔던 행보적으로 8번마 어메이징 피스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죠. 9번 브라운 바머가 아주 느린 말은 아닙니다. 그 스피드가 평균보다 조금 더 괜찮은 정도에 속하는 마필이에요. 아예 못 따라갈 정도로 빠른 마필 한 마리가 있거나 이러면은 이 1000m에서 또 쫓아가다가 뭐 닭 쫓던 게 지붕 쫓아보는 꼴이 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선두권 자체가 조금은 좀 불투명한 뭐 3번이라든가 4번 이런 마필들 때문에 안쪽에서 또 신영철이가 밀고 나오는 것도 제가 자꾸 좀 머릿속에 좀 걸려요. 그래서 이건 뭐 선두권 전개로는 답이 안 나오고 일단 타 받고 끌고 들어와 봤던 박으론 기수가 직접 칼을 갈았던 9번 브라운 바머가 최대한 초반에 좀 우격다짐으로다가 말을 좀 몰아서 중위권 정도만 붙여갖고 타준다면은 2차 안에 들어오는 그림은 가장 다양하게 나오지 않느냐. 9번 브라운 바머를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8번, 9번
뭐 일경주 핵심인 말들 두 마리가 설명이 됐고요. 나머지 중에 이제 외국 놈들 두 명이 타는 말이 있죠. 6번 헤세드하고 이제 10번 뭐 크레모와 파워인데 6번 헤세드도 포인마답게 데뷔 초에는 진짜 말이 별건 없더라고요. 근데 이 포인마들의 어떤 성장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게 발전을 해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난번에 입상까지 했고 이번에도 전보다 분명히 더 좋아진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10번 막 크레모아 파워 같은 경우에는 페로비치가 2주 전부터 막 갈아댑니다. 근데 이번 주에 원래 페로비치가 기승 정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또 정지를 한 주 미뤄가면서까지도 욕심을 좀 내고 있는 상황. 외국 놈들 두 마리 6번 10번의 가능성 말씀을 드리고 3번 막 파워코리아가 30조 정지에 있다가 옮겨온 지가 좀 됐는데 이게 30조에서는 30조 말들 왜 못 되냐면요. 조교를 하는 애들이 없어요. 조교를 잘하는 애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만 가면은 말이 망가져서 나와버렸는데 41조로 옮기면서 조금 신경을 썼고 조교 때 좀 악볕도 좀 덜 부리는 그런 모습이라서 거기까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거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1000m 6등급 2세마 경주 모두 9마리가 출전하고 있고요. 여기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주에 1700 레이스가 하나 깨졌죠. 6등급에. 거기가 이제 깨지면서 이번 경주하고 다음 3경주를 분할을 시켜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원정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매니 스마트라는 마필이 좀 인기도에는 많이 밀려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데뷔전에 앞에 가서 이제 와장창 무너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인기도에 좀 밀려 있을 텐데 물론 뭐 여기에 출전하고 있는 마필들 뭐 짱쟁한 마필들, 뭐 쟁쟁한 마필들 많이 모여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마필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조교에서의 그 변화된 부분. 데뷔전에 전혀 아니었던 스포 그냥 강구보 정도 그냥 몸만 풀고 나왔다라고 했을 때 니켄스트리트 얼마나 강한 마필입니까? 그 마필을 따라가면서 무너졌다라면 일단은 순발력적인 부분은 검증이 됐다라는 거. 자, 이번에는 그 순발력이 검증이 됐으니 이제는 지구력을 보강하겠다라고 하면서 자, 외산 3등급 황금 비상 그리고 5등급 하이알리다랑 병업을 하면서 여유 있는 발걸음을 보인 마필. 자, 6번마 매니 스마트라는 마필 말씀드립니다. 보세요. 매니 스마트의 페로비치의 스타트뿐만 아니라 5번, 3번, 1번 안쪽에 지금 빠른 말이 많은 1000m다 보니까 자, 제가 7번만 금화 썬더를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말 능력으로는 여기서는 저는 가장 세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이제 원장일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6번, 5번, 3번, 1번, 6번부터 5번, 3번, 1번이 다 같이 스타트를 빨리 끊어버리면은 1000m다 보니까 좀 부풀려 나가는 원심력을 받아서 부풀려 나가는 그 코너링이 조금 염려는 돼요. 그러나 뭐 장철 기수가 그렇게 센스가 없는 기수도 아니고 이 직전 데뷔전을 뛰는 거 보면은 스타트도 스타트지만은 이 발진 과정에서 연결되는 그 반응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사실상 직전 경주 제일 빨랐어요. 12번이었지만은 저는 데뷔전 때는 뒤가 풀려서 확실히 뒤심이 부족한 모습으로 간신히 2등을 왔지만 지난번 그 빠른 마필들 속에서 한 번 더 마필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봅니다. 꼭 선행을 가지 않더라도 빠른 스타트 활용해서 선입권에서 레이스를 잘 풀어간다면 저는 능력대로 금화 썬더가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는 그런 경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6번, 7번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 7번마 금화 썬더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 때 가온 챔프를 만난 것이 또 데뷔전 때는 독도지기를 만난 것이 얘한테는 비운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온 챔프의 독도지기가 바로 지난주에 펼쳐졌던 루키 스테이크스였죠. 2세마 일반 경주지만 2등급 상금을 책정해 놓고 특별 경주로 준비가 됐던 루키 스테이크스에서 나란히 1, 2등을 했던 신의 준족들 아니었습니까? 가온 챔프 1등 했고 독도지기 2등을 했는데 자, 금화 썬더 그 센 말을 만나서 지금 착순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물론 이번에도 만만치는 않습니다만은 역시 좀 뛰었던 편성으로는 충분히 여기서 일바따를 먹을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나머지 중에 1번마 뿌리모 그리고 또 3번마 한센글로리 3번 한센글로리 같은 경우에는
말값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교사 입장에서는 돈 좀 벌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나오는데 편성이 장난이 아니라서 과연 조교사의 뜻대로 될 수 있을지 관건이 되겠고, 자, 불안한 인기만 한 마리 소개시켜드리고 이경주를 마무리하겠는데요. 임승진이가 불안하게 보는 말은 5번마 명품 보배입니다. 어쨌거나 데뷔전 때 빵빵초의 타임을 냈던 말이고, 이번에 박태종이가 또 신경을 많이 쓴 말이긴 합니다만은, 제마피를 불안하게 보는 이유는 목요일 마무리 때요. 코피가 나버렸습니다. 폐출혈 증상이 나타나버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지 않아도 빡빡한 편성 속에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상황까지 또 조교 마무리 때 폐출혈까지 코피까지 나버렸던 상황이라서 저는 명품 법에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불안한 인기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경주고요 1000m입니다. 6등급의 10마리인데 여기는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이루지마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요. 원정일의 시각 먼저 듣겠습니다. 네, 자, 이 경주와 이제 분할이 된 경주죠. 이번 경주는 좀 약간 좀 신인급들의 마필들이 도전을 하고 있고, 이 경주하고는 레벨 차이가 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이 잘 됐다. 마방에서 좀 좋아하고 있는 이 8번마 레츠 영천이라는 마필,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인데요. 황금주머니라는 마필하고 이제 병합을 하는데, 토요일 1경주 때 또 우리 임승진 위원께서 언급을 해주셨던 마필인데, 그 마필하고 병합을 하는데 좋아요. 잘 갑니다. 발주적인 부분이 좀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18점 하방에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놨고, 자, 문세영 기수 기승을 하고 있는 만큼 8번 레츠 영천이라는 마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승진이는 레츠 영천도 괜찮은데 저는 저거 한센 새끼 3번 거센마풍인데요. 이경주의 한센 자마 3번마 한센 글로리는 1억 1천만 원을 주고 샀고, 얘는 한센인데 2,800만 원. 이게 말값이 진짜 말값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기본기가 있는 말이고 또 혈통이 되는 말, 단거리에서는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말. 3번 거센 마풍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를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한 우리 박 소장의 내용 듣겠습니다. 네, 경주가 두 개로 분할되면서 쪼개지면서 가장 크게 웃게 된 요번 주 주인공이 3번마 거센 마풍이라고 봅니다. 이건 타임을 꼭 세게 봐서도 그렇지만은, 타임으로 봐서도 그렇지만은 데뷔전 뛴 내용 자체가 상대 마필들을 압도를 하죠. 사실 게이트가 너무 불리해서 그 게이트 차이 때문에 선두권에서 아주 경합을 하는 초반에 그 힘선무가 있었는데, 그러고도 또 마지막에 그 진로가 꽉 막혔어요. 전개라고 할 것도 없고, 참 외곽 게이트 떠나서 경합하고 막판에 진로 막히고, 그냥 경마 한 서너 달 하신 분들이 이 거센 마풍의 직전 경주를 좀 보시더라도 야, 너무너무 아쉽다, 타임 더 땡길 수 있었겠다라는 좋은 평가 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사실 그 조교 때는 좀 집중력이 덜했어요. 지난번 데뷔전 때. 그래서 좀 덜 팔리는 게 당연했고, 저도 이렇게 세게 보지 않았었던 마필인데, 뚜껑을 열고 나니까는 실전에서 정말 잘 뛰더라고요. 주폭도 좋고 순발력도 있고 힘도 있고, 약간 막판에 외측 사행을 했던 것은 아직 덜 다듬어진 탓입니다. 힘이 덜 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실전을 아주 빠르게 뛰면서 급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3번까지 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선행 그냥 깃발으로 나간다고 보고요. 3번의 꼬리 깔끔하게 압축해서 꼭 적중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삼경주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방송 승부 메인 승부입니다. 삼경주 함께 하셔서 깔끔하게 적중해내고 토경마, 이루경마 접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정주고요 1300입니다. 5등급의 안말경주의 12마리인데, 자, 임승진이가 준비한 오늘 이루경마의 메인 오브 메인 승부경주입니다. 여기서 한번 또 작사를 한번 내봐야 되겠는데, 앞선 삼경주에서 박 소장하고 함께 하셔서 돈이 좀 됐다면은요,
저 같으면은 그냥 먹은 돈 다 여기다가 한번 때려 박아버리는 아주 큰 갬블을 한번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승진이가 정확하게 압축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요즘에 방송에서 메인 승부로 지정하는 경주들은 일관됩니다. 임승진이가 입수한 각구시 문건 중에 나와 있는 말들, 당연히 배당을 안고 있는 말들이고, 그동안에 사연 때문에 안 뛰고 있고 못 뛰고 있는 말들, 이번에 뛸 타이밍을 막고 있는 말들, 자, 그런 말들을 소개하고 있고, 자, 그런 말들을 중심으로 해서 방송 메인 승부를 잡고 있는데, 자, 여기도 한 마리 걸려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언뜻 뭐 4번 백산여왕의 2번 청운이로, 3번 빼월수와 6번 쪼로마, 뭐 9번 스카이빅, 또 1번 마 쏜살 같이 이런 애들이 팔릴 것 같은데, 방금 말씀을 드린 애들 중에 뭐 한 두세 마리 정도는 당연히 가능권이죠. 그래서 임승정 씨 안고 가는데, 여기 승부의 포인트는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 다른 집에 있었을 때 항상 다리가 안 좋아서 훈련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지가 불편하니까 앞다리를 좀 꺾어 뛰는 그러한 주행 습성을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능력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다른 집으로 옮겼는데 그 집에서 정밀하게 엑스레이 검사를 한 거예요. 뼈 조각이 있었던 겁니다. 뼈 조각이 있다 보니까 다리가 아프고, 또 뼈 조각이 있다 보니까 앞다리를 꺾어 뛰는 주행 자세가 좀 이상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정확하게 그 원인을 제거하고 나서는 말입니다. 이번에 딱 걸렸습니다. 준비도 제대로 했고, 그 뼈 조각을 없애면서 주행 자세까지 굉장히 부드러워진 말, 딱 걸려있는 말입니다. 임승진이가 준비한 각구시 문건에 넘버 5 안에 들어가 있는 말, 그 말을 갖고 갬블을 결어낼 것이고, 강력하게 또 한고라를 해낼 것입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 조차 5경주가 아니고 1경주입니다. 1000m 5등급의 10마리입니다. 박수장입니다. 원정 1년 듣습니다. 네, 자, 5번 마스 She Just Win이라는 마필입니다. 뭐 승급전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라 조금 덜덜하게 팔렸으면 좋겠는데, 편성상 역시 인기를 모으겠죠. 5번 마 She Just Win. 가장 좋은 거는 순발력적인 부분이 완벽하게 좀 보강이 더 되었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데뷔 전에 따라가면서 라스트 걸음을 보여줬다는 그런 것들로 좀 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승급전이라는 거. 5번 마 She Just Win이라는 마필을 데뷔 전보다는 더 보일 걸음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은근히 부산 일경주도 좀 혼자 운동가 있는데요. 일단 뭐 5번 막 시저스트비는 저도 그 가능성을 일단 안고 갈 생각입니다만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마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1번 막 어린 여왕도 좀 추천을 드려야 되겠어요. 선입권에 붙여서 강하게 조질 수 있는 그런 기수가 필요한데, 임성시로도 등짝 바뀌자마자 전경주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아쉽게 조금 차이로 2차간에 입상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뭐 다음번에는 오면 되겠다. 또 1번만 받자. 또 1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번만 어린 여왕, 충분히 선두권과 같이 대응할 수 있는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가 떨어진 이상 어린 여왕도 막권용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번 어린 여왕은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아나짜리였는데, 올 뻔하고 못 오더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 박 소장이 뭐 그 조건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봐야 되는 말이 맞다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이고, 9번마 뷰티풀 액트가 지난번에 촬영을 가서 좀 뒷심 부족을 보였는데, 이 타임 분석을 해보니까 뒷심 부족이 아니에요. 상대마들이 잘 뛰었던 겁니다. 상대마들이 너무 셌던 겁니다. 이번에 뭐 충분히 할 만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9번 뷰티풀 액트까지는 뭐 기본 관심권이 아닌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5경주입니다. 1300의 5등급의 모두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이로경마 메인 오브 메인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네, 자 1300m 강력한 노림수 충마를 가지고 승부를 해볼 레이스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인기 모을 마필이 뭐가 있을까요? 뭐 하늘의 스타가 있겠고, 뭐 하이 유레카 이런 마필들이 있겠고,
천하제왕도 최근에 조금 기복이기는 합니다만 역시 인기를 모을 수 있겠고, 승리시대 이런 마필들도 워낙 뭐 기복이 좀 심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인데 페로비치 때문에 또 팔릴 거예요. 안쪽에 이번 위닝윈 있을 것이고. 제가 이번 경주에 어떤 배당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하이유레카하고 천하제왕 이런 마필들, 그리고 승리시대까지도 인기를 아마 모아줄 겁니다. 안쪽에 2번 위닝윈까지도 인기를 모아줄 건데, 여기에서 완전히 잘라낼 놈 한 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중심마, 토요일과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데 좀 달라요. 이거는 배당 자체가 좀 달라요. 그 중심마에 대한 믿음을 쌍승식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말이라는 게 이게 이 변화를 보이는데 정말 눈에 띄게 많이 좋았어요. 그 변화적인 부분이 뭘까라고 좀 많이 좀 이 마필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일단은 그 머리가 높았던 부분이 완전히 깔아앉았습니다. 얘가 지금 힘이 좀 많이 찼다라는 건데, 공중으로 붕붕붕붕 뜨던 말이 앞으로 쭉쭉쭉쭉 나가요. 이게 바로 탄력감의 차이가 난다라는 건데, 그놈을 넣고 쌍승시까지 한번 시원하게 때려볼게요. 여기에 지금 언급이 되지 않은 마필 중에 한 마리가 조교강도 올려놓고 편성 덜덜하다면서 이제 갖다 들이댈 판입니다. 그거는 종합지 백판이에요. 자, 노림 수 있는 마필까지 포함 3방이면 되는데요. 하이유레카, 하늘의 스타, 승리시대, 천하제왕, 여기에 위닝윈까지 제가 언급드린 한 5두의 마필 중에 2마리는 완전히 삭제 처리고요. 한두는 완전히 쌍머리까지 말씀드리면서, 자, 5경주 메인 승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쌍대가리에 대한 자신감이 바로 원정일로 하여금 일요경마 방송 메인 오브 메인 경주로 선택을 한 이유 같습니다. 강력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하셔서 깔끔한 적중, 아울러 항구라까지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차 이경주입니다. 1200에 4등급에 11마리입니다. 박 소장 듣습니다. 4분마 시크릿 마린입니다. 저희 휴양 갔다 돌아와서 이제 한번 깨지고 나서는 빠른 속도로 걸음이 안정화에 접어들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되고 순발력이 좋고 하기 때문에 단거리는 뭐 편성만 맞으면은 어떠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포인 마필인데, 뭐 이번 경주가 그렇죠. 사실상 시크릿 마린보다 빠른 마필은 없습니다. 안쪽에 슈퍼짱짱이가 스타트 그림같이 끊어낼 경우에 좀 따라올 것이고, 외곽에서 안 봐도 비디오죠. 10번, 11번 정도가 가속으로 따라 붙는데 57이어도 선행만은 뭐 선행을 얼마나 편안하게 가느냐,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거지. 버티든 아니면 더 뛰든 4번만 시크릿 마린이 한 바퀴 도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원장님. 네, 뭐 시크릿 마린 선행 가는 데는 저도 뭐 이견이 없습니다. 워낙 뭐 스타트적인 부분이 좋기 때문에 이 외곽에서 이제 11번 막 5볼드 정도가 이제 이 선을 붙을 것이고, 저는 최적의 전개 포지션을 이번엔 잡았다라고 봐요. 7번 막 희망킨이라는 마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전 경주는 이제 경연한 질주하고 초동 특급하고 그냥 앞에서 그냥 가고 댕댕으로 그냥 끝나버리면서 올라오다가 경환이가 목으로 아쉬운 3차권인데, 이번에 시크릿 마린이 부담 중량이 높기 때문에 선행을 가서더라도 굉장히 좀 힘한 배를 많이 할 상황이에요. 그냥 57 달고도 그냥 내빼버리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5볼드가 또 다실바가 또 옆에다 갖다 붙이는 상황이면 분명히 앞선에서 이제 꽉 뭉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저 거기에 바로 뒷선 실버마 희망퀸이 자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뭐 토요일 날 우리 박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꽃자리, 그 꽃자리를, 그 꽃등심을 희망퀸이 먹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승진이는 이번 부산 이경주를 승부로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걸렸다. 역시 부산 가꾸시 문건 중에 노림수 말, 역시 부산 가꾸시 중에 넘버 5 안에 들어가 있는 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승부로 준비를 하겠고요.
일단 좋게 보는 말은 인기마 중에는 저는 10번마 최강 포리스트입니다. 잘 뛰다가 지난번에 1400에서 깔깔하겠습니다. 문제는 거리였죠. 처음 뛰는 경주 거리였습니다. 이번에는 1200으로 다시 내렸고 말 상태 최상으로 확인되고 있고, 일단 가장 좋게 보는 말이 10번 최강 포리스트고, 여기에 붙여 때릴 수 있는 가꾸시 문건 중에 부산 가꾸시 문건 중에 노림수말 나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번 교차 이경주는 승부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1200의 혼합사 등급의 12마리입니다. 박소장 됐습니다. 6번마 머니블레이드입니다. 기록도 참 좋고요. 그리고 주행심사 때도 참 좋게 봤었던 마필인데, 뭐 단거리는 사실 레이스를 운영하는데 정말 그 다양한 작전 구사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스피드를 기본으로 갖고 있고, 등짝에서 그 스피드 조절도 상당히 수월해 보입니다. 용근이가 주행심사 한번, 데뷔전 한번 치렀을 뿐인데 힘이 워낙 좋기 때문에 데뷔전 끝나고 나서 아마 그 마사회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 마필에 대한 어떤 그 장점과 단점을 좀 이것저것 얘기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딱 맞아요. 그거 한번 뒤져 보시면은 참고가 되실 겁니다. 뭐라고 그랬는데? 말이 이제 자꾸 옆에 누가 붙으면은 좀 끌고 그 힘을 안배하는 게 쉽지 않은데, 데뷔전 2차 오고 나서 한 아마 그 인터뷰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힘 썼다가 또 쉬었다, 썼다 쉬었다, 그러고도 뭐 걸음이 좋았다, 뭐 그런 대충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힘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게 쓸데없이 헛숨을 쓰고도 이 착을 깔끔하게 꽂았던 것인데, 좀 더 센 말들 만나야 의심의 여지가 있겠고, 물론 이제 좋은 기록으로 지금 2차 온 마필들 또 3차 온 마필들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 편성이라면은 뭐 레이스가 조금 빨라도 혹은 느려도 능수능란하게 용근이가 대처해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이제 조건이 좋아진 마필들, 이제 게이트가 외곽으로 빠졌다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온 마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쪽 1번마 스피드 지존이나 2번마 러브잇, 4번마 모르피스, 거기에 5번마 정상불패까지 참 희한하게도 또 5번 안짝으로 모두 다들 또 게이트를 또 잡았는데, 자, 그 중에서도 1200m를 소화해냈던 마필 티즈플란이나 이 토스코 노바켓 이런 마필들을 만나면서 좀 아쉬움이 남았다라고 판단되는 5번마 정상불패입니다. 데뷔전 당시에 최부면 기수가 전혀 기대도 안 했던 마필이에요. 그랬던 마필이 순발력적인 부분도 상당히 좋았고, 가장 좋았던 거는 입이 좋아서 힘만 배도 또 잘 된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페로비치 안장으로 또 교체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 직전 경주 레이스가 편성이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 1200m를 뛰어봤다라는 거, 이런 것들 등등등 조합해 본다라면 5번마 정상불패가 일단은 원정일의 관심 1순위가 되겠습니다. 김영란 마주의 6번 머니블레이드, 또 정동진 마주의 5번 정상불패. 좋습니다. 5번 정상불패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원래 정동진 마주가 15조 이 마주인데 10조에 이제 처음으로 거래를 텄어요. 그래서 정호익 쪽에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말값으로는 4번마 모르피스인데 걸음발이라든가 잠재력이라든가 향후에 무조건 뛸 말이죠. 무조건 뛸 말인데 지금 완성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대가리 팔리고 4등에 머물러 버렸는데, 이거 터지면 언제든 뛸 말 같긴 한데 과연 이번에 당장 터질 수 있을지, 또 지금 5번이나 6번이나 이런 애들의 전력과 상태들이 워낙에 좋아서 과연 그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 되겠고, 어쨌거나 현장에서 4번마 모르피스 말값이 있고 또 뛰어온 기록 타임이 있고 또 문세영이 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팔릴 말인데, 이 모르피스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서는 이번 6경주로 실전 배팅하기 좀 급급하잖아요. 그래서 모르피스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하고 또 분석을 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완전히 자르고 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받쳐야 되는 건지는 제가 임승진이가 좀 자신 있게 정리를 좀 해드릴 것입니다.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3경주고요. 1300입니다. 혼합 4등급 9마리입니다. 박수장. 자, 1번마 킹 사이먼입니다. 조금 아까 이제 이경주 때 그 시크릿 마린 말씀을 드렸는데,
선두력 좋은 마필들하고 계속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이번 경기까지 왔습니다. 1300m가 오히려 이제 따라가는 데 있어서 힘 안배하기도 수월하고 또 하만식 기수가 1번 게이트를 차지하고 있다면 역시 스타트 면에서도 실수가 없을 겁니다. 역시 1번마 킹 사이먼 먼저 추천드립니다. 뭐 게이트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하더라고요. 이게 5등급에서 4등급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 느낌이 괜찮았던 마필인데 오버마 드림 질주인데 요거는 뭐 센 말이라기보다는 좀 게이트가 안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전개 포지션을 좀 잘 잡고 그런 과정 속에서 막판의 힘을 좀 끌어내야 되는 뭐 센 마필이라기보다는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뭐 거짓없이 딱 보여주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의 프리러닝과 에이스 돌풍 그리고 맨날 부러지는 대우 축제 뭐 어찌되었건 편성 자체는 약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11번 게이트에서 5번으로 내려왔고 단촐한 편성이 있고 5번마 드림 질주 말씀드립니다. 임승진이는 이번 최강 파워풀이 이게 휴양하기 전에는 말이 무지하게 끌어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교하기도 너무 까다롭고 말간에서 정말 애를 먹였단 말인데 이게 외부 휴양을 갔다 와서 말이 좀 차분해졌어요. 지난번부터 조교가 가고 있고 이번에는 정말 모처럼 만에 정말 준비가 잘 됐다. 이번 최강 파워풀에 대한 기대감을 말씀을 드리고 뭐 거기까지만 말씀. 불안한 인기 한 마리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괜히 말해서 또 방송에서 왜 자르냐 또 어떤 분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방송에서 왜 자르고 자빠졌냐고. 나는 생각한다고. 나는 방송 보시는 분들 위한다고 이렇게 잘라드리는데 또 그게 한 마리씩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임승진이가 뭐 신도 아니고. 그렇죠. 또 그걸 갖고 그것만 딱 꼬집어서 그것만 딱 잘한 것은 다 내버려 두고 못한 것만 딱 빼서 게시판에 또 쓰더라고요. 그걸 왜 빼냐고. 참. 그래서 내가 답글도 안 써버렸습니다. 거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고요. 1200입니다. 4등급에 10마리인데 여기는 임승진이가 준비한 일요일경마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 박 소장의 포인트 먼저 듣습니다. 좀 복병권으로 팔릴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일단 배팅 가치를 한 번 더 따져보고 붙을 일입니다만은 7번마 드림슬로 요거 먼저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아까 조금 아까 부산교차 3경주에도 뭐 그런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서두르면은 뒤가 없어요. 그래서 말 자체가 이제 크게 발전할 마필은 아닙니다. 이런저런 행보 보이다가 8월 13일 같은 경우는 이제 물고 가는 맛이 확실히 좋아져서 야 요거 이제 배당 좀 괜찮겠다 자막이 했는데 가서 3착을 왔어요. 3착을. 지난번에 이제 체중이 또 갑자기 이유 없이 불고 나와가지고 조교도 없었기 때문에 신경을 껐던 마필입니다만은 이번 경주 다시 조교 정상화로 돌아왔고요. 전체적으로 선두권 앞은 좋지만은 뒤가 부실한 마필들이 많이 있어서 고속에서 자신만의 페이스로 힘 한 배만 잘한다면은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배팅 가치를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4번마 천양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교를 딱 봤을 때 이제 후리바람하고 샤련이 윈 4등급 1등급 마필하고 경험을 합니다. 뭔가 좀 임견 기수가 좀 작심을 하고 좀 조교를 하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가 왜 이렇게 못 뛰냐 이러면서 일단은 호흡을 맞춰봤던 마필이기 때문에 좀 살려 놀려는 의지가 굉장히 많이 보였고요. 직전 1700m는 휴양 갔다 와가지고 뭐 크게 의미가 없었고 그 전 경주 보면 역시나 또 강한 편성이었어요. 오피데이나 이제 당대 걸작 배당을 내줬던 급시우나 금곡성, 세라킹 뭐 이런 마필들하고 경합 속에서 무너졌는데 그러한 어떤 아쉬움들을 1000m 그냥 한번 출전해 봤다가 이번에 임견 기수로 딱 안장을 교체하고 거리를 1200m로 확 줄여놨다라는 겁니다. 4번마 천양 가장 냄새나는 마필을 말씀드립니다. 설명은 좋은데 우리 원정일 의원이 설명은 정말 좋았어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뭐가요? 나중에 방송 끝나고 좀 말씀드리겠고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하기는 좀 그렇고 아니 할게요. 4번 천양이 지난번까지는 16조에서 뛰었고 이번부터는 43조로 마방을 옮겼습니다.
그 점까지 같이 설명을 해주셨으면은 아, 너무 좋았지 않았을까. 예. 찬양 조용히 말간을 옮겨서 임기훈이가 조용히 갈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말해주시면은 너무 좋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아무튼 이번 7경주에 임승진이가 방송 메인으로 준비를 했는데 뭐 제가 이건 뭐 좀 뭐라 그럴까 좀 속내를 들킨 기분. 양쪽에서 한 마리씩을 정확하게도 꼬집어 내주셨습니다. 어쩜 이렇게도 정말 매사끼들이 칼 같은지. 저희들이 항상 하는 말이지만 방송을 하기 전에 전혀 뭐 사전에 뭐 너는 뭐 할래 나는 뭐 할란다. 뭐 너는 뭐 보냐 나는 뭐 본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서로 바쁘기 때문에 달려와서 방송 시작을 하고 이러는 건데 승부의 포인트가 될 말들이 양쪽에서 설명이 돼버렸습니다. 임승진이가 뭐 감추고 말고 뭐 쫀짝을 부릴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861마리 오버 샤르니킹이라도 6번 범비스킹 이런 말들 푸다닥하다 많은 말들 아니겠습니까? 부딪힐 가능성이 있고요. 또 3번마 인키타투스가 직전 제가 5등급 그 승군전 때는 바로 놓고 쳤어요. 연달랑 제가 한 방을 때렸단 말인데 지난번에 4등급에서는 아무래도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교 강도도 면밀하게 따졌을 때 조교량과 강도가 전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점수를 줄 이유가 없는 말이고 9번마 선키스트 역시도 조교 때는 막 끝내줘요. 실전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기에 지금 팔리는 말들이 죄다 단점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점들을 비집고 들어가는 게 승부의 포인트였고 그 비집고 들어갈 말들을 노리는 게 승부의 포인트였는데 양쪽에서 한 마리씩을 정말 너무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최종 막고는 압축만 남아 있는데요. 그 내용은 본회상과 현장해상을 통해서 시원하게 깔끔하게 압축해서 한구라 메이드를 시켜내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1800의 혼합 3등급의 12마리입니다. 박수현 교수님. 8번마 월드 넘버원이 이제 직전 경주 딱 한 발을 아주 기가 막히게 쏟아냈는데 뭐 3등급 무대도 바로 접수를 해버렸다라는 것하고 그냥 뒷심이 좋다가 아니라 그 편성에서 끝걸음이 독보적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만난 슈퍼매치도 잘 뛰었죠. 뭐 짝발로다가 안 주는 그 스피드 마크를 잡을 뻔했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괜찮은 행보를 보이는 마필 많은데 늦추입만 하지 않는다면 최시대가 조금 너무 느긋하게 탄다라는 게 이제 꼭 찝는다면 좀 단점입니다만은 너무 느긋하지만 않게 타면은 8번마 월드 넘버원의 취입 사정거리 안에 다 들어오는 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인마 8번만 월드 넘버원도 좋은데 이번 경주는 저는 앞에 가는 마필 좀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이제 앞에 가서 승급전을 바로 통했을 만큼 사이즈가 저는 있다라고 보는 마필이 12번마 베이킹즈라는 마필이에요. 슈퍼매치 때문에 선행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명의가 19조 마필은 그렇게 많이 건드리진 않아요. 뭐 경합을 한다든지 넘어간다든지 그런 쓸데없는 짓은 안 하는데 12 베이킹즈가 슈퍼매치를 굳이 괴롭히지 않아도 이미 일단 이 3등급 편성에서의 어떤 검증 무대는 일단은 끝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편성 자체도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2 베이킹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진이는 7번마 슈퍼 매치인데요. 일단은 뭐 말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또 지난번에 오종환이가 타고 3등을 해서 나름대로 좀 아쉬웠을 것이고요. 근데 부산에 내려간 오종환이의 평가를 진짜 이제 최근에 보여진 단면만 보고 뭐 못 믿을 기순이 뭐 우라가 기복이 심하니 뭐 장난을 치니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오종환이의 진짜 모습은 우리 원정일 의원이 19기에서 나이가 제일 많았잖아요. 네. 제일 큰 형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또 19기 세영이가 20기 원정일이하고 이제 오경환이가 19기인데 19기에서의 1번 타자 아니었습니까 오경환이가? 저는 인정했어요. 저는 예상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그랬는데 하여튼 경환이가 부산을 가서 왜 성적이 안 나왔는지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내려가기 전부터 이미 좀 나사가 풀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경환이가 제가 언제부터 얘를 1등으로 과천 1등으로 저는 봤냐면 얘가 이제 마카오 가서 말을 탔었잖아요. 얘가 마카오에서 인정을 받았던 기수였어요. 마카오에서. 그러니까 외국에서 그러니까 세영이가 뭐 싱가포르 가서 뭐 정말 이 선수로 이 기수로 활동을 하기 전에 이미 수년 전에 경환이는 이미 마카오에서 인정을 받았던 기수예요. 마카오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 홍콩으로 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얘가 주행 검사를 하다가 이제 말이 앞으로 꼬꾸라지는 바람에 쇄골 다 나가버려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와서 이제 부산까지 갔는데 경환이의 기승술은요. 저는 얘가 이제 나사가 쪼이겨지기는 힘들겠지만 기승술 하나는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나사를 쪼이려고 부산을 갔어요. 오경환이가. 모든 걸 던져버리고 부산 가서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신인의 자세로 가서 말을 좀 타야겠다 했는데 거기서도 좀 뭐라 그럴까요? 나사를 제대로 못 쪼였는데 아무튼 오경환이가 뭐 불안한 기수다. 뭐 말을 못하는 기수다. 이렇게 평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근데 그건 아니다라는 점. 맘먹으면은 부산에 있는 뭐 유현명이 조성곤이 뭐 최시대 이런 애들은 오경환이 똥근육도 못 쫓아오는 그런 기승술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오경환이가 이 방송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봐요. 아니 한번 보라고 전화하면 되지 뭐. 그럼 한번 보라고. 부산 4경주만 보라. 부산 사진만 보라고. 똥근육 이빨에 긁어놨으니까 한번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8경주고요. 1700의 혼합사 등급의 12마리인데요. 참 그리고 전에 문세영도 마카오 갔었어요. 세영이는 이제 장가 간지 갔다 온 거고 욕심 없이 갔다 온 거고. 석 달. 네. 서울 8경주입니다. 1700의 혼합사 등급의 12마리인데 여기는 우리 원정일 년이 준비한 이러지마 방송 메인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뭘 막 찾고 있는 우리 박 소장은 도대체 뭘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이 선두권 비교가 좀 안 돼가지고 좀 찾아봤는데요. 일단 뭐 저는 죽으나 사나 4번마 강철 시대는 한 번 더 데려갈 생각입니다. 이번에도 지난번 대가리 왔다고 해서 강하게 팔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 강철 시대를 지난번에 제가 반주로까지 강하게 좀 고배당으로 노렸는데 뭐 추마가 안 들어오는 바람에 또 실패를 보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역사가 참 깊어요. 그동안에 밥도 안 먹고 뭐 다리도 못 쓰고 다리도 안 좋고 제4중수골 부러지기도 하고 늦발하고 그러다가 이제 6월달에 금년 6월달에 결국 고장이 났죠. 양쪽 앞다리에 다 개인대염이 찾아와서 이제 나가야 된다 하는 시점에서 9월달 한 번 쉬고 나서 10월달에 말이 좀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쓸 때가 있을라나 하는데 지난번에 편성 아주 그림같이 맞추면서 맞춰갖고 나오면서 결국 일을 냈습니다. 뭐든 맞춰 먹은 제가 참 한스러운데 이렇게 살림 마필은 또 두고 있다가 한번 쏴먹지 않습니다. 지금 조시 좋을 때 그냥 가다가 뭐 다리가 부러지든 말든 또 조집니다. 이혁 기수가 가장 잘하는 마필. 전체적으로 도저히 못 이기겠다 싶은 그런 말은 또 없어요. 해서 4번 강철시대 조시발 난 김에 한 번 더 후착 정도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 만에 출전하면서 체중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체중이 좀 안 빠졌으면 하는 마방의 내용이 있어서 체중 좀 확인하고 저 역시도 4번마 강철시대는 지난번에 우승이 우연이 아니다. 지난 10월 달에 제가 이거 노렸다가 그래요? 네, 그때 노렸어요? 빼로 탈 때 노렸다가 실패하고 나서 아이씨 했더니 지난번에 기어 들어오더라고요. 4번 강철시대 한 표 던지겠고요. 자, 여기를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한 원정일련의 이유 듣겠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는 우리 가족분들이 보셔도 상당히 혼전도가 있는 경주예요. 어떤 말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고 인기마로 팔리고 부러져도 할 말이 없는 경주. 모두 다들 배당을 내주고 입상 또는 우승을 했었던 마필들의 어떤 혼전 구도이기 때문에 그 충마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외곽부터 갈까요? 뭐 손오공이라는 마필도 뭐 5세 28전 직전 경주 초원볼트랑 아쉬운 3차권 12번째 팔리고 3차권이고요. 영웅불패도 11번째 팔리고 3차권이고요. 쭉 올라가서 이제 리얼 걸치는 이제 최근에 뭐 꾸준한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승급전이라도 역시 뭐 중심으로 팔릴 수 있는 상황이고 초원볼트도 역시 마찬가지, 강철시대 역시 마찬가지. 뭐 안쪽으로 가서는 뭐 신바더 넥스트 뭐 요런 정도 뭐 세영이 때문에 팔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모든 조건들이 가능권이라는 거예요. 모든 조건들이 가능권. 자, 이 가운데에 우리 복귀에는 또 우리 박 소장님이 계시지만 저도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복귀하고 조교가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그놈을 중심까지 믿고 들어가면서 그 중심마가 되는 레이스냐 안 되는 레이스냐를 최종 결정하고 메인을 잡는데요. 됐습니다. 조합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고요. 그 조합이 정말 기가 막히게 인기도에 밀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경주에 12번째 팔려서 3차 오고 11번째 팔려서 대가리 오고 이런 마필들 어떻게 믿고 때립니까? 그죠? 중심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제가 중심마 잡아드릴게요. 인기도에 완벽하게 밀려 있는데 밀려 있을 이유 있죠. 밀려 있을 이유 있어요. 왜? 최근에 보여준 걸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마필을 만들어 놓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 중심에 대한 자신감 현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뭐 걷어낼 거 걷어내고 가져갈 거 가져가면 뭐 세 방 정도면 그리고 혹여 또 999까지 노릴 수 있는 4방 정도까지도 폭 넓게 8경주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8경주 우리 원정희전이 준비한 1호 경마의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함께 하셔서 당구라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 교차 5경주입니다. 천리배의 혼합 오픈의 2세마, 혼합 2세마들 대상으로 펼쳐지는 대상 경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 부산 5경주가 먼저 시작을 합니다. 경남 도민일보배로 시작을 하고 다음 서울 9경주가 농협 중앙회장배 타이틀을 붙여서 연장으로 대상 경주가 펼쳐지는데요. 자, 박 소장의 포인트 먼저 듣습니다. 네. I'm Your Mother 이거 왜 나왔는지 모를 적어도 액면 자체로는 뭐 인기 꼴찌를 지금 예약해 놓은 I'm Your Mother 빼고는 정말 만만하게 볼만한 마필이 없는 단출한 편성이지만 7마리가 정말 좋은 말들이다. 앞으로의 향후 행보를 지켜보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당장 이번 경주에서 맞닥뜨린 1200m는 어떨 것이냐. 저는 4번마 블루치퍼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더욱더 인상적이었던 마필은 따로 있습니다만은 뭐 6번이나 1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4번마 블루치퍼가 이번에 선행을 못 받고 또 더 빠른 마필들한테 갇혀서 흙을 맞게 되더라도 이 마필 자체는 이 자옥세 자세가 너무 좋아서 저는 뭐 선행 선입 이런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데뷔전 뛰고 나서 한 번 정도 더 뛰어보고 이번에 나왔더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상태가 참 좋기 때문에 4번 블루치퍼를 가장 센 말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중속 좋은 마필, 모래에 대한 적응력이 있는 마필, 앞에 우악좌악 싸우지 않아도 되는 마필, 그리고 걸음이 완전히 좋아진 마필 2번마 포텐셜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경주 이제 4마신 차로 블루치퍼한테 이제 졌어요. 졌는데 그 진 내용 자체로만 봐서는 블루치퍼를 못 이기겠죠. 근데 포텐셜이 그 보여줬던 그 중속감, 저는 그거를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가 레이스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고 선행마들이 왁작지걸 몰려있는 상황 속에서 그 중속을 살려주면서 사건으로 돌아와 나오는 시점에서 그 중속과 막판 종속까지 이어져 낼 수 있는 마필은 2번마 포텐셜이 가장 강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2번마 포텐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중에 1번마 빠샤가 데뷔전 때 슬쩍 걸음만 재더니 지난번에 쏴서 제대로 된
자, 그런 바를 보여줬던 말입니다. 데뷔전 때 블루치퍼, 포텐셜 여기 나오는 말들하고 띄었는데 당시에 블루치퍼하고 포텐셜이 이빠이였다면 이 파샤는 철저하게 승부가 없었던 상황. 자, 그 뒤로 10월 달에 제대로 된 기량을 보여줬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다시 맞닥뜨렸습니다. 데뷔전 때의 파샤는 잊어줘라. 이번엔 진검 승부를 한번 가릴 태세입니다. 이번 파샤까지는 필수 관심권이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구경주고요. 1200의 혼합 오픈 경주 모두 13마리. 서두 아까도 제가 부산 오정주 때도 언급을 드렸지만 부산은 경남 도민일보배라는 타이틀을, 여기는 서울은 농협 중앙회장배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혼합 2세마 대상 경주가 연이어서 펼쳐지는데 자, 이번 구경주 서울 혼합 2세 이 농협 중앙회장배 우승하면은 농협 상품권도 이빠이 주고 또 말간 식구들한테는 쌀도 주고 부가 상금이 굉장히 많은 이 경주입니다. 앞선 도민일보배는 우승하면 뭐 신문 구독권 주나? 자, 같은 타이틀 경주인데 여기는 진짜 조교사들이 좀 선호하는 대상 경주입니다. 워낙에 부가적으로 막 농협에서 막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그래서 욕심을 좀 내고 있는 편성인데 여기를 우리 박 소장이 이루어지만 방송 메인 오브 메인 승부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박 소장한테도 이거 뭐 농협에서 뭐 떨어지나요? 전혀 없습니다. 뭐 체크카드 같은 거 하나 주고 뭐 돈을 넣어서 줘야지. 뭐. 메인 승부 듣겠습니다. 자, 일단 진검 승부입니다. 53kg 또는 55kg. 뭐 부담 중량 끝나고 나서 부담 중량 탓할 것도 못 되고 요 경주 시작 전에 끝난 부산 5경주에서 우승한 마필이 어느 정도의 경주력을 보였느냐에 따라서 이제 같이 만날 서울 애들 이번 경주 끝나면 후보가 또 가려지겠습니다. 아주 그 재미있는 금년에는 그 부산에 앞말이 제대로 된 게 없어서 결국 실버 울프가 내려가서 이제 싹쓸이를 했는데 이세마도 지금 서울 애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부산 애들 한두 마리 빼고는 서울 말들이 이 수적으로는 훨씬 더 우세하다고 봐요. 가능성 있는 마필이 굉장히 많습니다. 13마리 마필들 가운데에서 지금 팔리고 당연히 들어온 말들, 대가리 팔리고 대가리 시원하게 들어온 말들, 기대한 만큼 정확하게 띄워준 그런 마필들만 몰려 나왔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다 좋은 기억들을 갖고 계실 것이고, 야 이것도 내가 놓고 한 거라 했는데 이거 쌍승식 놓고 때렸는데 뭐 아메리칸 파로아라는 아주 뭐 미국에서 착 뛰는 능력 마필 고놈하고 또 아버지 말이 같은 게 1번만 문학치프죠. 이것도 뭐 지금 3연승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엄청 팔릴 겁니다. 하다못해 3번만 청수역을까지도 정말 그 편성은 조금 약했고 또 기대치는 그렇게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뛴 마필 또 청수역을 요거 하나가 있죠. 나머지는 다 팔린 만큼 뛰었는데 청수역을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만큼 잘 뛰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외곽의 11번 스카이베이까지 여러분들 참 고민스러우실 텐데요. 이 가운데에서 박 소장 역시 이제 좀 예상가로서 이렇게 정말 센 말들이 부담 중량이 어떤 그 유불리 이런 게 아니고 또 거리가 갑자기 늘어서 뭐 이런 게 아니고 뛰어본 거리 1200m에서 누가 진짜 세냐 요걸 골라내는 거를 저는 또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시간 이번 농협중앙회배를 투자를 했고 결국 답을 좀 얻어냈습니다. 가장 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마필 그거 하나를 놓고 얼마 전에 제가 그 부산교차에서는 이제 월드선이라는 마필 쌍승식으로 9월달 GC 트로피 때 쌍승식으로 13배를 한 방 때려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달에 김해시장배까지 거머쥐었던 그런 월드선 같은 존재를 이번 구경주에서 찾아냈습니다. 자, 뭐가 센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현장에서 박 소장과 꼭 한번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약속드리겠습니다. 월드선은 전형적으로 추입 스타일의 성적을 냈는데 그럼 여기서도 추입 뭡니까? 네, 따라가는 작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바닥에서 따라가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자, 구경주 일요일 경마 하이라이트 경주기도 하죠. 서울 경마 중에 농협 중앙회장배 대상 경주인데 우리 박 소장이 자, 좋다. 너 이리 와. 방송 메인 오브 메인 승부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장시간 투자를 했다고 하고
또 충마에 대한 확신까지 있다고 하고 힘을 한번 실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 육경주고요. 1400입니다. 2등급에 12마리입니다. 원정일 듣습니다. 네, 자 2등급 기복마들의 어떤 편성입니다. 일단 뭐 로켓블레이드, 성산질주, 외곽에 뭐 12, 인더백 정도 나름대로 좀 성적을 2등급에서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 저는 승급전에 있는 마필 3번마 인류스타를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얘가 너무 좀 좋아졌어요. 저는 얘가 이 휴양을 갔다 와가지고 사실상 좀 긴가민가 했었거든요. 게이트도 좀 뭐 좋지 않고 앞에도 못 가고 따라가야 되고 이러한 모든 조건들이 인류스타가 좀 세게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직전 경주는 저는 생각을 완전히 딱 바꿔놨습니다. 이 마필 자체가 스타트가 없는 마필이 아닙니다. 조인건 기수하면 또 딱 떠오르는 게 선행 아니겠습니까? 조인건 기수가 선행말을 잘 탄다는 거는 스타트가 좋아서임에도 맞지만 힘 한 배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스트에 힘을 써줄 줄 안다라는 건데 그런 기수들은 또 추임말을 잘 못 타요. 따라가기 바빠서 끌고 가는 힘을 힘 한 배 해가지고 라스트에 힘을 쓰는 거지 못 따라가는 말을 밀고 가가지고 라스트에 힘을 써주는 거를 또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얘는 또 다르다라는 겁니다. 인류스타라는 마필이 승급 전에 좀 덜덜하게 팔렸으면 좋겠는데 저는 세게 보고 싶어요. 추임 마필 3번마 인류스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보시죠. 다시 한번 추임합니다. 저도 이번만 콰이어트 랩터인데요. 이제 대충 다 뛰었죠. 걸음 다 나왔고 1등급 올라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올라가는 순간에 그냥 돈벌이는 끝나고 만약에 이걸 내보내지 않는다면 또 다시 강급돼서 한두 번 또 노릴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편성이 2등급의 편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앞에 나갈 후보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뭐 글로리 데이즈라든지 또 이제 조금 변칙적인 작전으로 한번 밀어나 보자 이렇게 되면은 한 두 마리 정도가 밀고 나올 수는 있겠는데 결국 그렇게 무리를 하는 순간 가네들도 그냥 도박이에요. 앞에만 나간다고 해서 무조건 입상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로리 데이즈, 뭐 스페셜 로키라든지 몇 마리 지금 보이는 그런 정도의 선두권이기 때문에 결국 임성실 기수의 힘함입니다. 콰이어트 랩터 가지고 너무 깡바닥에 누워있지 않고 조금 힘을 좀 쓰더라도 중위권 정도만 붙어준다면은 역시 콰이어트 랩터가 기본 걸음발로 이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다. 2번을 배당이 좀 좋을 겁니다. 아나짜리를 추천드립니다. 여기 뭐 설명드릴 말들이 많은데요. 8번마 럭키블레이드가 이번에 오종환이로 바뀌어놨습니다. 전전에 국제신문배 때는 오종환이가 타고 아주 개차반이 돼버렸는데 당시에는 출전 예정이었던 말도 아니었습니다. 군역수 채우려고 경주 성립시키려고 나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편성도 무지막지하게 셌고 그때의 졸전은 뭐 당연한 결과였고 지난번에 최시대가 뭐 잘 타고 온 것도 아니에요. 잘 못 타고도 말의 능력으로 2등을 했는데 이번에 오종환이 한번 제대로 한번 빠따로 들이대준다면은 저는 럭키블레이드의 연투까지도 뭐 충분히 가능권이 아닌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고요. 1800입니다. 1등급에 12마리입니다. 원정을 듣겠습니다. 네, 장산 카우보이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얘가 이제 감량이 떨어진 거에 저는 굉장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어요. 돌콩이랑 뉴시타델 이런 마필들하고 뛰었던 것도 굉장히 강하게 보고 있어요. 직전 경주 페인도 역시 57kg가 발목을 잡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이번에 4.5kg 감량 52.5kg라고 한다면 장산 카우보이가 저는 뭐 날라다닐 것 같아요. 4번 장산 카우보이 말씀드립니다. 박수죠. 네. 조금 좀 평가하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경주입니다. 근데 이제 인기 마필 중에서는 7번마 신조대엽 요 정도가 정말 편성이 딱 좋지 않나. 그 중에서 또 자기 집 친구 원더볼트가 또 인기권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요 정도 편성이라면 뭐 그렇게 어려운 전개는 아닐 것이고 선두권도 그렇게 대단치 않기 때문에 신조대엽 56.5kg이면은 요 정도 구미 먹을 정도의 능력은 충분하다 말씀드립니다. 여기가 지금 나이 먹고 레이팅만 높은 애들이 3마리가 나오죠. 이번 언더볼트 또 저기
위닝 앤디 10번 언비터블. 언비터블. 그리고 또 3번 위닝 앤디. 피노 2번, 3번, 10번 이런 애들이 어떻게 보면 추억의 일군마죠. 추억의 그렇죠. 일군마. 예전에 잘 뛰었던 말들. 네, 예전에. 근데 그런 말들이 예전에 그 잘 뛰었다라는 것 때문에 레이팅이 지금 높아요. 근데 사실 이런 애들은 지금 말 나이들을 보십시오. 7살, 6살, 7살입니다. 완전 이제 뭐 이게 중천에 떠 있는 해였을 때도 있었죠. 원더볼트도 그랬었고 언비터블도 그랬었고 역시 위닝앤디도 그랬었으나 이제 완연한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 아까 우리 원정일 의원이 4번 장상 커버를 말씀을 했는데 저는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 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걔네들의 레이팅이 지금 2번, 3번, 10번 이런 애들의 레이팅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장상 카우보이한테 부담 분량이 52.5가 돼버렸습니다. 이건 장상 카우보이를 위한 좀 조건이 아닌가 저는 출마표를 딱 보는 순간 그 느낌이 들었고 또 얘가 예전에는 그 정말 막 안으로 쳐박는 악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경주를 돌려보시면은요 항상 페로비치가 안쪽 추입을 합니다. 안쪽 추입을 펜스에 붙여서 고집을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기대는 것도 이제 많이 잡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간에서나 또 탔던 기수들이 이제 기대는 것도 잡혀 있더라. 그만큼 이제 절정의 기량을 나름대로의 절정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타이밍이라서 저 역시도 우리 원정일 의원이 언급했던 3번 장산 카우보이 쪽에 한 표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고요. 1400입니다. 3등급의 12마리입니다. 박수장 됐습니다. 승급 마필 중에서 원파따로 먼저 꼽는 마필은 4번마 피닉스 선입니다. 사전 뛰는 동안에 4번 다 1, 2짝 차지를 한 연대율 100%짜리 마필. 그 액면도 좋지만은 뭐 뛴 내용들 자체가 정말 시원시원합니다. 시원시원하고 51km면은 이거는 뭐 브레이크를 걸 이유가 전혀 없죠. 게이트도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상대 마필들이 움직임 봐가면서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4번마 피닉스 선을 배팅의 중심권으로 놓고 갈 예정입니다. 네. 자 이번 경주 이제 선행권이 좀 치열하게 붙어줄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5번마 슈퍼캡틴을 조금 강하게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3번의 경주가 이제 모두 다 선행을 가서 꽂혔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혹여 선행을 가지 못하면 혹은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가서 좀 버벅거린다면이라는 뭐 전제는 분명히 붙겠습니다만 이 마필이 직전 경주 그 우승을 할 당시의 어떤 걸음을 보면 저는 이번 경주 선행을 안 가고 선입권에서 외곽으로 좀 돌더라도 모래를 안 맞추고 그냥 알아서들 안쪽에서 그냥 무너져주는 그런 것을 좀 기대하는 그러한 어떤 마필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인기마라는 거죠. 그런 것을 좀 또 포함해 드린다라면 불안할 수도 있겠는데 마필 자체가 뭐 지금 완벽하게 상승세에 있는 마필이고 승급전에서 1400을 또 완벽하게 또 소화를 해낸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추임말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5번마 슈퍼캡틴이 조금 한 번 정도는 따라가도 걸음을 볼 수 있는 능력마로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5번마 슈퍼캡틴 조금은 불안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만 마방의 기대치나 원징일의 기대치가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요일 마지막 경주가 좀 빡빡합니다.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말들이 다수 여기 지금 맞닥뜨렸고 이번 주에 3등급 1400m 3등급의 레이스가 2개밖에 없다 보니까 1200, 1400 2개밖에 없다 보니까 레이스 좀 빡빡해진 느낌인데 뭐 인기마들의 설명 들은 양쪽에서 잘 해주셨고 나머지 뭐 인기마들이 좀 있지만 저는 이제 덜 팔리는 쪽에 꼭 필수 관심권인 말 한 마리 ጨ리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8번마 쌩쌩돌입니다. 직전에 문정균이 타고 안 팔릴 때 제가 이걸 배당마로 강력하게 노렸습니다. 결국에는 6등인가를 했는데 당시에 우승을 했던 여기 슈퍼캡틴하고 마신 차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문정균이가 말을 못하는 이유는 저는 얘가 기술이 없어도 아니고 말을 그래서도 아니라고 보는데 뭐냐면요 얘가 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른 말들 보면 움찔움찔 해버리고 먼저 선수 쳐서 잡아줘 버리고
양보해줘 버리고 양보심이 너무 많은 것이 성적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빅투아르입니다. 일단은 빅투아르의 말머리가 최근에 검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마필은 그 바깥으로 나가는 게 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적절하게 좀 제어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좀 필요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빅투아르의 기승은 저는 이제 분명한 플러스 알파 조건이 되겠고 또 말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쾌저의 조시바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8번마 생생도리의 어떤 그 가능성은 놓치지 않아야 될 조건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11월 19일 일경만 마무리했고요. 저희들은 현장에서도 여러분 열심히 충분히 또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